네, 안녕하세요. 구본군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퓨처 클래스에서 나눌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인공지능 시대의 가장 중요한 우리 깨달음 중에 하나는요,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겁니다. 아마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솔루션이 있는 것들은 우리보다 기계가 훨씬 더 잘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함께 보시고 생각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좋아하시는 어린 왕자라는 생텍쥐베리의 책에는 여러 가지 보석 같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제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사마귀가 알려준 바로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을 보자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먼저 우리가 보이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안 보이는가? 무엇을 가장 보기 어려운가 하면요, 미래는 가장 우리가 알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제대로 보기도 어렵지만 미래는 정말 우리가 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것 몇 가지 지금 말씀드릴게요. 미래에 확실한 것 몇 가지. 그런데 우리 누구 눈에는 보이고 누구 눈에는 안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미래에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요,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우리는 인구 구조가 과거와 완전히 역전되는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 모두가 살아갈 미래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70년대 초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100만 명이 넘게 태어났습니다. 지금 태어나는 신생아는 최근 몇 년 새 해마다 10%씩 줄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는 27만 2천 명, 30만 명 선이 깨졌습니다. 그 전에는 또 한 34만 명 수준이었는데 30만 명으로 준 건데 또 10%가 준 거예요. 올해 과연 늘어날까요? 아무리 출산장려책 돈을 쏟아부어도 아마 늘지 않을 겁니다. 자, 한국 사회, 제가 초중고를 다닐 때 인구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느냐? 한국 사회 지금 인구구조는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지만 이게 선진국형으로 안정돼 가면서 종형으로 약간 서서히 바뀌게 되지만은 인구 구조에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거다라고 제가 배웠어요. 하지만 종형으로 바뀐 게 아니라 인구 구조는 지금 어느 때보다 세상에서 가장 가파르게 역삼각형 구조로 바뀌고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이런 변화에서 피해갈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우리가 어떤 미래를 살게 되느냐?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아마 거의 대부분이 세 자릿수 인생을 살게 되실 겁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지금 이미 전에 예측했었던 인구구조 역삼각형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고, 더욱이 그러면서 앞으로 한 40년 뒤쯤 2065년이 되면 OECD 국가 중에 노인 비중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세 자릿수 인생을 살고 있는 거고요. 한국 사회 한 번 속도가 진행되면은 항상 예측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우리가 어떤 미래를 살아가더라도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역삼각형 구조, 인구 구조를 살아간다. 우리는 세 자릿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이거는요, 왜 중요하냐 하면요. 우리나라의 지금 교육 시스템, 취업 시스템, 정년 시스템, 보험이나 노후 설계 모든 게 이런 걸 전혀 설계하고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한 80대까지 살고 그러니까 한 60세까지 일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모든 게 만들어졌어요. 자,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피해갈 수 없는 미래라는 거, 인구 구조 바뀐다, 우리 오래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지만 요새 어떤 뉴스가 나옵니까? 학생들이 모자라서 지금 대학이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다 얘기 안 하고 있었던 건데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큰 문제가 라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알려져 있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용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같은 경우에는 미래가 인구구조 측면에서는 정해진 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점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미래의 변화는 기술 발전 속도입니다. 여러분들 젊으신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사는 그 인생, 살아온 인생에서도 세대차가 나는 세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벌써. 과거에는 세대차가 한 세대, 즉 25년, 30년 정도 사는 세대 간의 세대차가 있었는데 지금은요. 중학생이 초등학생 보고 세대차 나고 고등학생이 한 학년 어린 학생들 보고 세대차 나서 말이 안 통한다고 이야기하는 세상입니다. 왜? 기술 발전 속도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으니까요. 과거 인류 문명을 바꾼 기술들이 여기 몇 개 소개되어 있습니다. 15세기에 인쇄기가 처음 발명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문명을 바꾼 게 망원경인데 그게 나오기까지 또 한 200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증기기관이 나오는데 또 한 150년 걸렸어요. 적어도 과거에는 100년, 150년 동안 자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랑 사는 모습이 전혀 달라질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은요, 우리 10년 차이가 나는 세대랑 말통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걔들은 우리랑 전혀 다른 미디어를 써. 전혀 다른 도구를 써.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앞으로 점점 더 가속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변화요. 우리의 평균 수명이 점점 길어진다. 초고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우리 100세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데 얼마나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다른 게 필요해요. 그런 세상을 살아가자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지금 새로운 기술 계속 배우느라 힘드시죠? 편리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점점 더 빨라집니다. 우리가 이제껏 우리 사회에서 우리에게 가르쳤던 건 어떤 거냐면요. 공부도 때가 있어 이 녀석아 하면서 20대 대학교 갈 때까지만 열심히 공부시키고 그 이후로는 그때 배운 걸 가지고 써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런 세상에서 공부의 때가 있느냐? 아니요. 모든 살아가는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미래의 수업의 핵심은 공부에는 때가 없답니다. 모든 시간이 학습해야 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변화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기술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사회구조가, 인구구조가 바뀐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미래가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기술의 속도에서는요. 젊을 때 열심히 배운 걸 가지고 평생 울고 먹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알려주신, 부모님이 알려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은요. 그것에 의존하면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빨라지는 속도에서. 그래서 미래에는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도대체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를 깨달아야 됩니다. 미래는 불확실성이 점점 높아진다. 즉 미래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잘 안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기본입니다. 무엇이든지 진단을 제대로 하면 그 다음에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